반갑습니다. 공매야수입니다. 오늘은 이건 모르면 공린이다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납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게 경매라고 보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국가기관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죠. 체납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무자랑 동등시해도 될 것 같아요. 공매에서는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체납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파트가 공매되거나 토지가 공매되거나 빌라가 공매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 체납자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면 소유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용어, 제3취득자라는 용어를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3취득자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공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산을 압류한 그 압류 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떠안고 매입한 매입자를 얘기합니다. 압류 등기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압류 도시채권자의 공매를 통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죠.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해서 공매 낙찰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본인이 압류를 떠안고 소유권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공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애초에 그 금액만큼은 덜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갚아버리면 되겠죠. 대의변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압류 금액이 너무 커서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공매가 진행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느냐? 이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대금이 채권자들을 다 만족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제3취득자, 소유권자니까 그 소유권자에게 남은 금액이 돌아가겠죠. 제3취득자 있는 물건 문제없이 소유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분청이라는 용어입니다. 공매자산 명세서 가장 상단에 처분청이라는 표현이 뜹니다. 지난 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매자산 명세서에 나오는 위임기관과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배분 요구 종기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에 불문율 같은 말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공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이지만 배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분 요구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공매에서는 이 배분 신청을 하는 마지막 기일, 그게 배분 요구 종기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배분 요구 종기일 날짜는 공매자산 명세서 상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배분 신청한 채권자들이 명시되었는데 배분 요구일이 이 배분 요구 종기일 이내에 잘 행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분 요구 종기일 이후에 신청한 배분 요구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배분 요구를 했더라도 배분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분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공매자산 명세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 그 지자체가 배분 요구했을 때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도 뒤에 압류가 생략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해세 있잖아요. 결국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나 물건지 세무서가 당해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해세를 찾을 때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압류를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국세 쪽에서도 당해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당해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무당국이 있다면 지방세는 마포구청일 거고요. 국세는 마포세무서겠죠. 재산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죠. 그렇다면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제주세무서라든가 제주시청이
배분 요구를 신청했다면 당했을 확률은 없는 거죠. 마포구에 사는 체납자 개인에게 부과했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어느 지자체든지 어느 세무서든지 개인에게는 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그렇지만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의 세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곳은 마포구청과 마포세무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뒤에는 위임기관과 동일하게 압류라는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압류권자가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면 재산세에 당해세 확률이 꽤 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통화해서 당해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해하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용어들인데 이런 용어들이 한두 군데 끼어 있으면 갑자기 불편해지고 또 무섭고 겁이 나죠. 그리고 공매자산 명세서에 마포구청 배분요구 채권액 얼마 표시해놓고 물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금액을 표기해놨어요. 사실은 같은 곳인데 그렇게 이중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또 많은 혼란을 주고 초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압류권자구나, 친절하게 당했을 확률이 있는 압류권자를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체납자는 진행 중인 공매 대상 물건의 소유자다. 두 번째, 제3취득자는 대상 물건의 압류를 떠안고 매입한 사람, 이 사람은 결국 공매 낙찰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면 낙찰이 되기 전에, 낙찰이 되었더라도 매각 허가 결정이 월요일날 나잖아요. 그때까지 대의 변제를 하면 공매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게 되죠. 세 번째, 처분청은 위임기관과 동일한 용어다. 공매를 신청한 기관, 위임기관, 다른 말로 처분청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배분요구 종기일,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담보가등기권자, 이 정도 당연 배분권자 외에는 조세채권을 포함해서 공과금 채권자, 일반 채권자까지 모든 채권자들은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배분 요구가 있었던 모든 채권자들의 내용을 봤을 때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란 공매 물건지가 있는 자치단체를 얘기하고, 이 물건지 지방자치단체 뒤에도 압류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공매자산 명세서에는 배분 요구한 지자체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내용이 다시 한번 중복 기재된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같은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건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당해세일 확률도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해세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매화재 아카데미 카페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고 많은 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달아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이없게 이런 것들에 발목을 잡히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다 해소해드리지 않으면 발전이 너무 더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얘기지만 굳이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쉽게 권리 분석에 흥미를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연 배분 요구권자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당해세랑 오늘 또 한꺼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듣고 하셔서 반복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전의 영상까지 같이 들으시면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정리되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